네, MB정부의 자원외교를 꼼꼼히 뜯어보신 한신대 고기영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계기로 이 자원외교를 이렇게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직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지난 MB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다가 의외로 MB 정부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뭐 의외로 괜찮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뭐 경제 대통령이다 자처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자들이 보기에는 영 아닌 거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정부였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생각하고의 좀 괴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참에 한번 뜯어보자. 뜯어보자. 그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고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제 내용을 다 분석하고 뜯어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또 감사원까지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 자원 외교는 사실 뭐 잘 됐겠지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 있다가 예. 매년 이제 국정감사에서 질타되면서 예. 아유 여기도 형편없었구나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긴 들렸지만 예. 그래도 뭐 뭔가 좀 성과가 있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거든요. 예. 자, 총체적으로 고 교수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물론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원 쟁탈전이라 할 정도로 자원을 맞아요. 확보하기 위한 예, 맞아요. 움직임이 예. 좀 굉장히 치열한데요. 예. 뒤늦게나마 그 이명박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그런 쟁탈전 뛰어든 거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이건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실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 예. 식으로 진행됐던 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도 컸습니다. 굉장히 조 단위의 손실이 났는데. 조 단위. 예.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생각할 수 있는 부실 요인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도 사실 연구하면 좀 놀랐습니다. 예. 그 사례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제일 큰 실패작이 그럼 뭡니까? 그 캐나다에 이제 원유를 채굴하는 예. 하비스트 에너지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예. 한국 돈으로 4조 5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예. 굉장한 투자죠. 그렇죠. 그 투자를 하면서 그 원래는 광산만을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자회사로 정유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정유 시설을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 정유 시설만 9억 3천만 캐나다 달러가 들었으니까 약 1조 300억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예. 이게 인수를 하고 보니까 완전히 부실덩어리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이게 캐나다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 캐나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가 1986년에 단 1달러에 팔아치운 시설이었어요. 그걸 1조에 넘게 샀어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인수하자마자 예. 말썽이 났습니다. 예. 화재도 생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동 중단도 있었고 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 3년 정도 동안에 무려 10억 3,900만 달러의 캐나다 달러자의 손실이 났어요. 그런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1조 한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1조 조금 넘게 산 이 시설이었는데 예. 산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난 거죠. 네. 게다가 이 손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한 3, 4년에 걸쳐서 여기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손실이 다시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요인들을 다 제가 한번 분석해서 얼마 정도 손해를 봤을까 검토를 해봤더니 적어도 한 1조 5천억 많으면은 한 2조 한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손을 떼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게 손을 뗀다면 이제 다시 매각을 해야 되겠죠.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게 문제죠. 그냥 폐업해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러면 4조 5천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날리는 거죠.
이게 대표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이라크의 그 쿠르드 유전 개발 예. 당선인 신분으로 뭐 개발권을 따냈다. 예. 뭐 그랬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원유 매장량 한 70여 배럴 정도 되는 크루드 유전을 이제 개발권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우리나라 돈은 4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죠. 4천억. 예. 예. 근데 5개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사실은 이제 획득을 했는데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4곳을 조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상업적으로 유한 유전이 아닌 거죠.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70억 배럴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석유공사에서 추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 추정치가 잘못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예를 들면 그 4개 강구 중에 하나 바지안 강구라고 있는데요. 원래 한 하루에 15만에서 20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불과 200배럴. 20만이 아니라 200. 예. 예. 또 하나 이제 상가운 노스라는 광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추를 해보니까 물하고 천연가스 약간 있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상업적으로 제로인 광구였던 거죠. 그래요. 그래도 5곳의 광구 개발권인데 4곳이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은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혹시 70억 배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가 났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약간의 석유가 묻혀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시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매장량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개 강구에서 70억 배럴이 예를 들면 생산 가능하다 이런 일은 아마 아니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 대규모 강구이고 석유공사가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석유공사 스스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추정 매장량이 얼마냐. 분명히 국민들한테는 72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억 배럴로 돼 있거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선전은 홍보는 72억 배럴로 했지만 사실은 20억 배럴이라는 거죠. 그걸 석유공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20억 배럴이 사실 석유공사의 그 예상대로 정말 묻혀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겠죠. 예. 물론 대박은 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추를 해보니까 그 20억 배럴은 고사하고 거기가 마른 광구가 말랐다 그러는데요. 드라이 광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구가 비어 있는 광구들인 거죠. 하나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글쎄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0억 배럴이 아니라 20억 배럴이다. 알면서도 했다. 20억 배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면서도 한 건지. 또 이 하비스트 에너지 같은 경우 이 정도 손실이 날 거란 것을 정말 모르고 한 건지. 자, 애초에 그런 투자를 하게 된 잘못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 크루드 유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유전의 특성상 사실은 매장량이라는 게 추정치거든요. 실제로 탐사를 해봤을 때 그 추정치대로 매장량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정량에 대한 추측을 잘못하면 경제성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노하우가 있는 건데 석유공사가 과연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나치게 모험적이었다. 그렇죠. 내지는 무모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모한 투자였던 거죠. 캐나다 하비스트 에너지는요? 캐나다 하비스트는 광구만 인수를 했으면 나름대로 괜찮았던 거고 보입니다. 문제는 협상 과정이 아주 졸속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상대편에 말린 것 같아요. 그 정유시설을 인수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정유시설을 인수했는데 모든 손실은 그쪽에서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있죠. 그때 캐나다 언론에서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었다고요? 그 자기들이 1986년에 1달러에 판 기업이란 걸 캐나다 언론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실덩어리 시설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석유공사가 제값에 산 것도 모자라서 47%의 프리미엄까지 줬어요. 그 당시에 현지 언론들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글로브 앤 메일이라는 이제 언론사가 있는데요.
이 언론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 예. 기사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캐나다 일간지인 캘거리 헤럴드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라는 제목으로 방금 제가 기사를 소개한 거예요. 예. 거기서 47%의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왜 저 부실 덩어리를 인수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탐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광고도 문제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서는 기름이 잘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옵니까? 예, 가스도 나고 기름도 나는데요. 예. 문제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는 기름입니다. 아, 그래요? 개발은 가능합니다. 예. 다만 경제성이 없죠. 그러니 사실은 그것도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셈이죠. 네. 근데 그나마 그거는 나중에 유가가 올라서 어떤 시기가 오면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라도 써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양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이 정유 시설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 자원외교 전체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거 혹시 계산된 게 있나요? 43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게 공개된 자료는 없는데요. 2013년도 국정검사에서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네.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면 예. 맞겠죠. 43조. 예. 고 교수 보시기에 43조 중에 얼마쯤 좀 회수했다고 보세요, 그럼? 거의 회수를 못했죠. 거의요. 예. 실적이 없습니다. 회수한 실적이 거의 없고요. 그게 제가 정말입니까? 자료에 좀 써놨는데 예. 회수율이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그 회수율이라는 것들도 정확히 살피면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그 투자 금에서 회수가 되고 있는 건지 예. 그 이전 정부에서 투자한 투자금에서 회수가 되는지도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떼서 분석할 수가 없나요? 데이터가 없죠. 왜 안 만들죠, 그런 걸? 글쎄요.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을 걸쳐서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차차 회수가 돼서 결국은 우리 국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케이스를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쓴 거 7개 케이스를 봤는데요. 그 주요한,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좀 큰 돈이 들어갔던. 네.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미 망가져버린 투자들인 거죠. 예. 물론 이제,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갑자기 그 마른 탄광이었는데 갑자기 금이 발견된다든지 다이아몬드가 발견된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예. 근데 그럴 확률이란 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기 곤란한 비용들이 아닌가. 참. 어쨌든 많이 봐줘도 한 20% 정도만 지금까지 회수가 됐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회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방금 다이아몬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이건 박영준 전 차관이 관여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리 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됐었고 이건 지금 어떻게 됐죠? 다이아몬드 있나요? 그 카메룬 정부 쪽에서 나중에 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5억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 5억 톤? 5억 단위가 톤이 아니고 네. 다이아몬드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에 한 1%도 안 되는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애초부터 아마 그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개발할 때 많은 그 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의 매장량이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됐죠. 이거는 얼마나 투자한 거죠? 정부가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CNK라는 회사가 맞아요. 주가 조작 사건 나고 막 그랬었죠.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개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정부 기업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런데 뭐 정부 관계자들이 그 상당히 그 공신력 있는 것처럼 해줘가지고 주가 조작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랬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정부가 돈을 날린 케이스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봤죠. 그렇죠. 이상득 전 의원이 남미 지역을 많이 다녔잖아요. 거기서 무슨 성과 좀 없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요. 본인은
상당히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예. 뭐 그 책에서 자신이 지은 책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예. 그 모두 12개국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하고 23차례나 만났습니다. 예, 예. 뭐 본인은 그 자기네 체에서 퉁퉁 부은 발에 침 맞아가며 다녔다고 예, 이렇게 합니다. 뭐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과로 이어진 결실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상득 전 의원이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게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건이었거든요. 예. 이게 그 2010년에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하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 국내 언론들이 자원을 확보했다. 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계약권으로 가지 않았어요? 못 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못 갔고, 결과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맛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날린 건 별로 없군요. 그렇죠. 자기 여행 경비 정도 날렸겠군요. 뭐 그게 공무로 갔으니까 그것도 뭐. 세금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투자까지 연결된 것조차가 없다? 예. 이야, 희한하군요. 고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71건의 MOU 중 계약은 딱 한 건이라고 쓴 제목이 있던데.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게 국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예, 예.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MOU를 맺었길래 네, 그 네. MOU가 발전해서 본계약으로 간 게 한 건뿐이라는 거죠. 예, 예.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예. 글쎄요. 저 노력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주로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 게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요 세 곳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실무진들은 좀 반대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혹시 자료를 보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멕시코의 예. 볼레어 구리강산 개발건 같은 건데요. 예. 이 광물자원공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외국계 기업하고 합작 투자를 했었는데 그 외국계 합작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생긴 거죠. 네. 그러니 사업 자체가 이제 자초할 위기에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측에다가 자본을 투자해달라 요청이 들어온 거죠. 아하. 근데 그 원래 그 사업은 광물자원공사하고 한국의 국내 몇 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국내 컨소시엄을 형성했던 그 기업들은 전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덤탱이를 광물자원공사가 짊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주주가 됐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약 1조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일단 단위 자체가 대부분 조 단위로군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인수할 때 광물자원공사 실무진들은 반대했었다? 이사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기록을 보면 어떤 이사가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부실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다른 이사는 지금 추가로 5억 달러를 지금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끝나겠느냐. 그렇죠. 그럴 리 없다. 돈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당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물자원공사는 이사회에 보고도 않고요. 이걸 밀실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수정을 맺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위법 아니에요? 위법이죠. 예. 협정을 맺어놓고 1차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예.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후 보고를 한 거죠. 예, 예. 이런 식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쭉 몇 가지 사례 말씀해 주신 그런 책임을 지고 누가 뭐 형사처벌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직영부하고 그다음에 석유공사과 광물자원공사의 말단 직원이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하하. 자, 정체적으로 말해서 이제 자원 전쟁 시대에 그래도 우리도 좀 뛰어들었다. 예.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너무나 막대한 돈을 너무나 무모하게 투자했다. 예. 한마디로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이게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이런 식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심지어 국회조차도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채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지적하지만 사실 정확한 내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투자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더 투명하게. 예, 투명해져야 되고요. 예. 특히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 운영이 되는 회사들인데 이 기업의 운영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사들은 다 국정감사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대로 또 감사도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참 믿기지 않는 사실들을 좀 쭉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고 교수의 분석이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좀 대박 나는 그런 어떤 자원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지금으로선 참 암담하군요.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